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9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가의 체제로 선택한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보면은 가장 힘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이 경제 부분에서는 시장,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는 여론이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대통령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고 대통령이 여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은 여론의 지배를 받고 이 경제 정책은 시장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시장과 여론을 거스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도 시장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방금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성 경제수석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은 김상조 실장은 어젯밤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런 지적, 즉 전셋값 논란입니다. 그 법이 발효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올렸다는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마무리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어서 늦추어졌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규정한 겁니다. 이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실장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2%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것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올렸다는 거죠. 이거는 기자들이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다.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 오페라 하우스 2차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요 인상률은 14.12%로서 법이 정한 5%보다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물론 법 시행되기 직전에 올렸으므로 도덕적, 정치적 추궁은 당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부동산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호성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라고 했고요.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성 씨는 대한민국이 증명을 한 3가지에 집중하겠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조기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이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측에서 어제 김상조 실장의 입장을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해 드리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은 세입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전세 내고 다른 데 가서 세 들어 산다 이 말입니다. 세입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세 든 그 집이 전세값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문제의 청담동 집을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2019년에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같은 해에 1억 7천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을 올려주어야 전세를 살 수 있는데 이 2억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세를 놓은 청담동에서 전세를 올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건 부동산 투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면은 김상조 실장이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법대로 했고 사실은. 다만 이 부동산 관계로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그 남에게 들이댄 그 잣대를 그냥 그대로 김상조 씨에게 딱 들이대 버리니까 이렇게 탁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결산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결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가 참 공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여러분들 머리에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풀어가지고 소득을 올려주면은 경제도 성장한다 하는 논리인데 이거는 궤변이죠. 성장 주도 소득이 맞죠. 성장해야 소득을 끌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그러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경제 체계도 없는, 경제 원리에도 없는 걸 한국에 적용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할 때부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정권 들어서 양극화가 결정적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적으로 됐느냐?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 소득이 더 줄어들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큰 폭으로 오르고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가지고 저소득층일수록 문재인 정권 싫어하고 고소득층일수록 문재인 정권 좋아하는 이런 괴상한 나라를 만들고 말았고 그 핵심에 이 사람 김상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김상조 씨가 어디에 걸렸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나온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상조 씨가 폈던 정책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본인도 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시장 원리대로 행동한 거예요. 시장 원리대로 행동하면은 부도덕한 인간이 되도록 했고 결국 본인이 거기에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요사이 여론이 뒤숭숭해지니까 문재인 권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는 사람을 내보내기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권력이 이 여론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두 개의 힘, 시장 원리는 어떻게 해서 작동하느냐? 딱 간단합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은
어떻게 해서 작동되느냐? 언론 자유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결국 언론 자유를 해치려고 하는 자, 사유재산권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하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